안녕하세요, 학부모님. 2021년 DYB 송파 최성고등관 고3을 맡고 있는 엄원정입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빠르게 학부모님들께 수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고3이 되어서 올 한 해 어떤 연간 일정을 보낼지, 그리고 수업 내용, 교재 소개,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터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플랜입니다. 올해 우리 아이들은 고3이 되었습니다. 고3에 대한 걱정과 설레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생에는 여러 번의 역경, 고난 또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의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학부모님 모두 이런 통과 의뢰를 거쳐왔고,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첫 번째 통과 의뢰가 바로 대학 입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작년 고2를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와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며 대학생으로 거듭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두 번째 이미지는 얼마 전에 지원실에서 수령해 가신 아이들의 먼슬리 숙제장이고요. 그 표지입니다. 맨 위에 You are my 배라고 적혀 있는데요. 배라는 말은 before anyone else라는 뜻으로 그 누구보다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올 한 해 최우선이다 라는 의미로 적었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보여드린 먼슬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간 일정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는 월간 수능이라는 최선에서만 쓰는 교재로 수능 비연계 비연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2월 셋째 주 정도부터 수특 영어를 그 어떤 학원보다 빠르게 일찍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고사 때문인데요. 고3의 중간고사는 고1, 고2 때와는 다르게 지금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수능 특강 영어가 거의 모든 학교의 시험 범위입니다. 따라서 2월 중순부터 미리 수특을 공부해 놓으면 내신 대비 때 좀 더 익숙한 지문을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간고사는 5월 초부터 중순까지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내신 대비는 3월 말부터 대략 6, 7주간 진행됩니다. 고1, 고2 때와는 달리 시험 범위가 수특 영어 반권 혹은 3분의 2권 정도로 양이 훨씬 늘어나고 지문의 난이도도 높아져서 중요한 전지문의 암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수특을 시작하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말고사는 7월 초부터 중순까지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내신 대비는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 초에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수특 영독은 중간고사 전후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능 특강이라는 책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영어, 두 번째 영독, 세 번째 완성입니다. 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요. 중간고사는 수특 영어가 추가되고 기말고사는 수특 영독이 추가돼서 대부분의 학교의 시험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수능 완성이 나오고요. 여름방학부터 수능 완성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총 3권이 정시인 대수능 시험에 연계가 되는 EBS 교재이고 올해는 그 연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50%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1학기가 끝나면 2학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전체 고등학교 내신 성적표와 6평 성적표를 가지고 담임선생님과 수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할 6개의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지 정하고 그에 따른 자소서 등을 준비하느라 우리 아이들은 아주 바쁜 여름을 보냅니다. 9월 초에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서야 정시 준비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올해는 11월 18일에 대수능을 보게 됩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바쁜 고3 일정에서 영어에 몰입을 하고 난이도가 높은 고3 수준의 질문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겨울방학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으시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고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높은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난달에 DYB 입시 전략 연구소에서 진행한 온라인 입시 설명회 들으셨나요? 제가 좀 더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2022학번인데요. 작년에 비교해서 4가지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의 감소입니다. 정시 인원은 늘었고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모두 다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기록의 축소입니다. 학생부에는 내신 성적과 비교과 이렇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교과라는 건 즉 자소서, 봉사, 소논문, 독서, 동아리 활동 등의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점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간소화되었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즉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부란 내신 성적과 세특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해진다 말이겠죠. 세 번째는 수능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고 대학마다 그에 따른 지정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꼭 잘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소서의 축소입니다. 자소서 문항은 원래 3문항인데요. 올해부터 2문항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역량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소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내신 성적이 중요해졌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해졌고 정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늘었기 때문에 결국에 수능인 정시도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힘들지만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라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정시와 관련된 모의고사, 모평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겨울방학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일정을 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고3 아이들은 대수능 전에 3평, 4평, 6평, 7평, 9평, 10평, 즉 6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고2 때와는 난이도가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2학년 때보다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지금 겨울방학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준비이고 그리고 또한 바로 앞에 있는 3평 대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교재 안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2018년, 2019년 고3을 맡았던 해에 썼던 교재들입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연계, 비연계 교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수시와 정시를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제작해서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BS 수능 특강, 영어, 영독, 완성의 분석본을 선생님들이 따로 제작을 해서 아이들이 혼자서도 언제든지 연계 교재를 복습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먼슬리, 즉 숙제장입니다. 저는 항상 월 단위로 아이들에게 숙제장을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이름이 먼슬리다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나눠드린 먼슬리는 수특 영어를 시작하기 전인 설 연휴, 즉 2월 중순까지의 숙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을 했다 하더라도 숙제가 뭔지 몰라서 못했어요 라는 말은 저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결석을 했어도 먼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의 진도와 다음 수업까지의 숙제를 다 알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다음은 제 수업에서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건요.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이번 주에 숙제로 제출한 인증샷입니다. 저는 매번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그날 수업한 질문 중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질문을 정해서 같이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지문을 아이들이 흐름을 분석하고 주제문을 찾고 몰랐던 어휘를 복습하고
그리고 본인이 틀린 이유를 적는 플로우 분석을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숙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 분석은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의 전체 흐름을 익히고 구성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시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습, 즉 작은 그림을 세세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모르는 어휘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복잡했던 구문을 다시 한번 혼자 힘으로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공부법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어휘 특화 수업입니다. 저는 평소에 어법, 독해도 중요하지만 어휘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문은 제가 첫 주인 지난주에 아이들과 수업을 한 지문입니다. 전체 지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그 지문에 나온 주요 어휘들의 동의어를 설명해주고 뜻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 다이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이 어휘들을 랜덤으로 구두 테스트를 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매 수업마다 약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단어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 외에 추가적인 어휘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 외의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언제든지 아이들이 와서 다운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업을 통해서 이미 아이들이 모두 카페 이용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상담입니다. 저는 내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이들이 궁금한 점은 문자와 카톡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질문한 학생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설명을 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전화로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 상담인데요. 학부모 상담인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과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잘 알게 되면 정기적인 상담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는 제가 문자와 전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에 바로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수업 후의 밀착 관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친구들 눈치를 보느라 하지 못하거나 하는 점들이 있어서 수업 후에 아이들에게 1대1로 질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가 아이들의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그렇게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미 많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도 저와 남아서 1대1로 수업 후에 따로 다시 구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학생 상담 얘기를 좀만 더 해드리면요. 지금은 아이들이 저에게 공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는데요. 사실 학기가 진행이 되면 아이들이 앞으로는 입시 상담이나 멘탈 상담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고3 때는 멘탈 관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작은 부분에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 이 순두 멘탈이다, 유리 멘탈이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항상 상담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우쭈쭈쭈쭈 도와주는 저는 멘탈 지킴이다 라는 얘기를 농담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자와 카톡은 저와 고1부터 고3까지 3년간 혹은 2년간 함께 했고 그리고 마지막 입시 끝까지 함께 했던 아이들이
본인의 입시 결과를 제게 보내준 문자와 카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 인하대 4년 장학금, 홍익대, 경희대, 국민대, 건국대, 한양대, 카톨릭대, 가천대 등 네, 너무나 행복한 결과를 저와 아이들이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기억입니다. 올해 저와 만난 우리 아이들도 올해 말에 저에게 이러한 행복한 문자를 보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올해 저의 목표이고 우리 아이들의 목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른인 저도 비대면 수업을 직접 들어보면 캠을 켜지 않으면 확실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업할 때에는 반드시 캠을 켜고 마이크를 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는 비대면 수업인 지금도 시작할 때 항상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인사하고 한 명씩, 그리고 또 수업이 끝나면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고 보냅니다. 대면 수업 시에도 마지막에 수업이 끝나고 제가 문 앞에서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고 보내줍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 아이들이 환영받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소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학부모님께서도 함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숙제나 어휘 테스트가 부족할 때에는 제가 따로 학생을 불러서 좀 더 보충 시간을 채울 수도 있다라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학원의 특성상 아이들의 등록 여부를 담임 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과 아이들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10일 전까지는 원비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3 아이들은 심적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옆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 이상으로 부모님의 칭찬과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저도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주 큰 힘이 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상황에 입시라는 더욱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 아이들이 맞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올 한 해 끝까지 함께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배입니다. 기억하시죠? Before anyone else.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떤 사람보다 저에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원정이었습니다.